자, 컬처클럽 청년 우동준, 신바 신보라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들부터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제목부터 좀 독특합니다. 제목이 새는 바보다. 전 세계 바보 새 도감이라는 이름의 책이고 네. 저자가 마트 크라흐트라는 분인데 그 저자 소개를 보면 아마추어 탐조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라고 적혀져 있고, 그래서 이 책은 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탐조가라는 아마추어적인 취향을 담은 직업적 설명도 좀 나오고, 그리고 우리와 사실 가장 가까이에 살아가는 도시 생물 중에 하나가 새거든요. 이 새에 대한 이해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탐조가라. 이게 이 새를 관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업이 되기도 합니까? 뭐 아마추어라는 단서를 붙여주긴 했지만 직업이 될 것까지는 아닌 것 네. 같은데. 실제 우리가 어떤 생물에 대한 연구를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탐조가라고 하면 새만 전문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는 조금 어색하지만 뭐 북미나 유럽권에 가면 이렇게 아마추어 정체성을 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고 해요. 그들의 커뮤니티도 좀 잘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좀 책을 보면 저자가 어떻게 탐조가가 되었는지 계기와 과정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한국과는 조금 다른 미국의 교육 과정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데, 그 저자가 10살 정도 됐을 무렵에 한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새를 워낙 좋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학교에서 깃털 달린 생물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려주시고, 어떻게 새를 연구해야 하는지, 또 저자가 살았던 그 워싱턴주 숲길에서 어떻게 새를 만날 수 있고 만났던 새 이름은 무엇인지 현장 학습도 자주 나갔다고 해요. 그러다 하루는 저자가 선생님으로부터 새 관찰 보고서란 숙제를 받게 되는데, 이게 그 어린 날에 좀 트라우마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숙제를 위해서 춥고 습한 산을 계속 헤매고 다니면서 이 목격하기 힘들다던 새를 막 찾아 나섰는데, 그 방학 내도록 다녔는데 그 새를 못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울면서 10살 정도 나이 울면서 그 백과사전을 꺼내가지고 정보를 막 짜집기를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여전히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30년 정도 지난 뒤에 중년이 된 저자가 어느 오솔길을 산책을 하다가 그 어린 시절에 찾아 헤맸던 노랑 관상 모솔새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저자가 너무나 기뻤던 거죠. 사실은 잊고 지냈는데 30년이 지난 세월 동안 본인은 계속 이 새를 찾아 헤맸던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아마추어 탐조가가 되었고 이 새 도감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기억의 한편에서는 새를 계속 찾아 헤맸던 거고, 이 노란색의 작은 새가 본인한테 새로운 기쁨과 일상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된 그는 이제 새로운 모험의 대상이었던 새를 또 다른 아이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어서 자신의 완성하지 못했던 숙제를 지금 책의 새로운 보고서처럼 작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릴 적부터 자연과 교감하고 이 생태 감수성을 길러주는 일을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챙기고 있군요. 자, 그렇게 어릴 적 미뤄둔 숙제를 어른이 돼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탐조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새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책 제목은 새는 바보다. 네. 또 부제는 바보새 도감 이렇게 지어져 있거든요. 좀 뜻밖인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자가 쓰고 있는 책을 보면 그 귀여운 일러스트가 책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러스트가 약간 새를 좀 바보처럼 묘사하는 일러스트들이 좀 많고,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새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약간 좀 재치 있게 재밌게 바보란 표현을 좀 쓰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어린 시절 어느 얄미운 새에게 골탕을 먹은 이후에 이제 새에 대한 약간의 애증을 품은 저자의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을 좀 엉뚱한 생명체로 묘사를 하면서 놀리는 걸 즐긴다라고 하고, 뭐 친한 친구들끼리 약간 이렇게 티격태격 짓궂은 농담을 나누는 것처럼 좀 이 책을 너무 진지하지 않게 좀 책의 새에 대한 좀 재밌는 표현을 많이
담고 있고요. 뒤이어서 제가 좀 새에 대한 여러 생물학적인 이야기, 좀 분류학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존에 담고 있는 좀 조류도감과는 좀 다른 가벼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유머러스한 문장도 많고 일러스트도 굉장히 재밌고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새에 대해서 좀 낯선 감정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나도 새에 대해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본인은 어쩌다가 이렇게 새에 대한 책을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뒤에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을숙도에 갔거든요. 네. 을숙도에서 새를 많이 보게 됐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새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좀 알게 됐고 특히 부산이 철새가 많이 오는 도시 중에 하나라서 네. 이 새에 대한 친근함을 좀 가지면 부산을 되게 다채롭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도감 중에 저도 초심자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탐조가가 쓴 이 책을 골라보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찾아보니까 이 서평 기사에 헤어진 연인에게 투덜거리듯 써내려간 실험적인 조류 독감 이런 평이 있던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책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책은 이제 생물도감답게 동물 지리학적 분포구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구를 5대양 6대주로 흔히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그 분포에 따라서 대양과 이제 육지를 나눈 건데 새들도 그 새들이 살고 있는 분포에 따라서 지리적 기준을 새롭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아일랜드부터 그 멕시코 경계까지를 신북구라고 한다고 하고 멕시코부터 남미 아래를 신열대구 그리고 적도를 기준으로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아래를 아프리카 열대구 또 유럽과 중앙아시아 우리 동아시아까지를 구북구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인도네시아 그리고 나머지 태평양지대를 오스트랄라시아구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 비슷한 성질의 새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좀 분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는 인간만이 살아가고 있는 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생명체가 살아가는 지역에 따라서 달리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새롭게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많은 새가 서식하는 지역은 그 남아메리카가 있는 신열대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 네, 가장 많은 새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 또 가장 많은 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지역은 아프리카 열대구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생명의 태동과 보고가 되었던 것이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고 저자의 입장에서 가장 별나게 생긴 새가 많은 지역은 아시아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유럽은 이 조류학이 시작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조류에 관한 가장 체계적인 연구를 한 사람도 이 기원전 4세기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에 유럽은 좀 풍부한 조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후의 책을 보다 보면 이제 아마추어 탐조가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교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사람이 아닌 새 생태와 시선을 기준으로 지도를 다시 그린 셈입니다. 자,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는 구북구에 속하는데 무대는 확인을 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탐조가의 조건, 탐조 활동의 기초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은지 이 다음 스텝으로 함께 넘어가 보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새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제 눈앞에 있는 새가 어떤 종인지 알아야 하는데 네. 이제 아마추어 탐조가가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 주변에 마주하는 새를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은 네. 그 새의 부리의 모양과 크기라고 합니다. 부리의 모양, 네. 크기. 네. 그리고 야외에서 종을 식별할 때 정수리와 목덜미 그리고 눈꼬리와 눈썹을 보면 네. 그 새가 가지고 있는 분류학적인 기준을 좀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부터 좀 기존의 분류학이나 조류학과는 조금 결이 좀 다른 그 저자만의 안내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의 부리가 좀 뾰족한데 이렇게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그 새는 이제 짠돌이적인 경향이 좀 강한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모이 같은 걸 이렇게 잘 혼자서 수집하고
모으는 경향이 있는 새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진 부리를 갖추고 있다. 새의 관상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새가 가지고 있는 습성을 어. 부리를 통해서 잘 설명을 아, 해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냥 부리가 이렇게 뾰족한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수다쟁이라고 합니다. 수다쟁이? 네, 엄청 시끄럽게 울고 뭐 이렇게 아. 쪼아대는 습성이 있는 평이 있다라고 그 사람 설명을 하고 있고, 만약에 새가 발을 들고 있는데 네. 이렇게 오므리고 있으면 그 새는 굉장히 둔감해진 상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둔감해진 상태. 네, 주변의 변화에 좀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을 들고 있으면. 맞아요. 발을 들고 발을 오므리고 있으면. 신기하다. 네,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구걸하는 중이란 설명도 함께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만약에 새를 볼 때 한쪽 발을 들고 있는데 그 새가 바로 오므리고 있고 동그란 눈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당신에게 뭔가를 구걸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탐조 활동에서 새의 외형과 함께 또 중요한 게 크기인데, 그 새의 크기를 판단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대상과 비교하는 게 수월하다고 합니다. 사과 정도다, 배 정도다, 뭐 귤 정도다, 이런 방식의 표현으로 메모를 해두는 게 기록하고 설명하기에 가장 유용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 저자는 새들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쉽게 관찰할 수 있지만 그 녀석들은 우리의 존재와 감정에 대해서 쥐꼬리만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설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아마추어 탐조가답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새를 바라보고 즐겁게 관찰하는 게 좋을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새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또 거리감이라는 설명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은 진실성과 공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새들이 놀라지 않도록 수수한 색깔의 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만약에 새들을 유인하겠다고 우리가 울음소리를 내면 그 새들이 웬만하면 그 새끼에게 먹이를 주거나 아니면 좀 짝짓기를 하려고 부더니 애를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울음소리에 많이 중요한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는 약간의 자기중심적인 바보 같은 면이 있는 생물이 새이기 때문에 탐조인으로서 윤리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가만히 새를 바라보고 있으면 주변에서 뭐 하는 중입니까? 라고 물어본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추어 탐조가는 멋진 용어를 써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네. 저는 지금 이 새를 동정하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동정? 네, 이 동정이라고 하면 생물의 종을 구별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새가 어느 종류에 들어가는 생명체인지를 파악하는 행위를 동정한다라고 쓴다고 하는데, 동정하는 중, 탐조하는 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도 재미있게 책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정하다, 같을 통해 정할정.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생물에 대해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보니까 아주 쉽고 재미있게 쓰여진 것 같아요. 진지한 조류 독감을 읽었을 때와 달리 나도 조류 관찰자가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서평도 눈에 띄는데, 저 진짜 새에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가 조금 스멀스멀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아마 이제 미국이나 네. 유럽 쪽을 보면 정말 하나의 취향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커뮤니티도 굉장히 큰 편이고, 그 새들을 관찰을 하면 굉장히 재밌다고 하는 게 새들이 계속 계절에 따라서 변하고 도시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새들과 나가는 새들이 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새를 관찰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계절의 변화와 도시의 변화를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새에 대한 관심 요즘 조금씩 가지고 있는 중이고, 또 탐조가들이 데뷔하기 딱 좋은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부산은 대도시답지 않게 네. 정말 수많은 새들이 찾아오는 도시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부산에 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둘러싸여져 있죠. 그리고 강도 굉장히 큰 편이고 음. 그래서 야생동물 특히나 새들이 찾아오기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또 울숙도라는 지리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울숙도가 낙동강 하구에 토사가 쌓여서 만들어진 섬인 만큼 굉장히 새들이 찾아와서 먹기 풍부한 영양소와 자원이 많고요. 그리고 수많은 철새가 찾아오는 곳입니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울숙도가 아시아 최대 철새 도래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구분구에서 정말 많은 새들이 몰리는 곳 중에 하나가 부산 울숙도였다라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울숙도에 가면 그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그 부상을 입은 야생 조류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기관이 있어요.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거기 가서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요, 그 전문 치료사가 치료받고 있는 야생 조류를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치료사가 본인의 팔에 거대한 독수리를 올려서 가져와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부상을 입은 부엉이도 보여주고, 올빼미도 보여주고, 그리고 참수리 같은 생물도 보여줍니다. 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무료로? 무료로 갈 수 있어요. 진짜 신청만 하면 되는 이런 거예요? 신청은 무료이고요. 그리고 가면 정말 이렇게 부리가 야생 조류의 부리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구나, 다리에 발톱이 이렇게 뾰족하구나라는 이야.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여러 프로그램도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굉장히 많은데 그 새의 깃털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어서 새의 깃털과 얼굴을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새의 먹이가 되는 물총 조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무료거나 아니면 5,000원 정도의 참가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함께 가서 경험을 할 수 있고, 아마추어 탐조가에 대한 관심이 생기신다면 우리 지역에 가장 가까운 울숙도 낙동강에 가셔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책의 저자가 어릴 적 받은 숙제를 통해서 새들의 세계를 만난 것처럼 한 번의 체험, 또 얇은 책 한 권이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겠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새 한 마리 보기 힘든 팍팍한 일상에서 살짝 좀 벗어나서 주말엔 을숙도 나들이 한번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낙동강하고 에코센터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청년님의 안내로 새는 바보다. 전 세계 바보 새 도감 아마추어 탐조가이자 작가인 마트 크라흐트의 책 만나봤고요.